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말마다 워싱턴 박재영 박사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정치 진단하는데요. 오늘도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문재인 리더십, 문재인 대통령 만나 여기에 대해서 평가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하고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일부러 저렇게 하려고 해도 못할 정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일부러 대한민국 뒤집어 놓으려고 저런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는데, 이 박사님 보시기에 문재인이 정말로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나라를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혼자서 자기 이 권력 가지고 저런다고 보십니까? 혼자서가 아니라 일부러는 맞는데 그 주사파들의 그 조종도 받고 있다. 그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 문제니까 능력이나 이념을 떠나서 네.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대통령 그렇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네, 맞는 것 같은데, 저도 네. 이 사람들이 전부터 많이 하는 말로 문재인은 그러니까 그냥 허수아비고 얼굴마다 이런 거고, 실제로 주위에서 어떤 최고 권력을 조종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나 휘둘리는 사람들은 있겠죠. 근데 문재인 자신이 저는 뭐라 그럴까, 이상한 사람이라서 자기 고집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것도 휘둘리기도 그러니까 하지만 본인도 네. 본인도 이상하고 휘두르는 그것도 집단도 이상하고, 있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진짜로 본인만 이상하면 괜찮은데 뒤에서 휘두르는 집단이 있다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문재인 탄핵, 문재인 퇴진 이런 식으로 문재인 하나 끌어내서 바꾼다고 사실 별 달라질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비 때처럼 네. 또 기어나오고 할 텐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이 문재인 리더십 다각적이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잘 보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잘 못 느끼는데, 이걸 좀 이제까지 온 시간 동안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더 나타나는데요. 이게 한 나라의 정부든 어떤 무슨 크고 작은 기업이든 어떤 한 조직의 리더로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상적인 리더라면 있을 수가 없는 현상이 한 가지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게 즉 문재인은 현재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그 리더십 자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나, 이게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첫째, 문재인이 가만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지나온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느끼실 텐데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 행동, 이런 거에 그 타이밍이나 내용, 이런 게 뭔가 다른 대통령, 다른 정권하고 다르게 뭔가 이렇게 좀 엇나가고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이걸 길게 제가 분석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히만 얘기를 들면, 네. 가장 최근에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그 교사들 눈사태로 실종된 당시, 네. 자기 SNS에 이 사건 안타깝다 어쩌고 하고서 바로 또 그 시간에 와이프하고 영화 보는 사진이 같이 또 나오고 이러죠. 예. 그리고 2018년에 그 해병대 마리넌 헬기 사고 때도 청와대 조문도 안 가고 김정숙은 영화 봤다 이래가지고 또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는 상황에서 휴가 챙기고 있고, 그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면 청와대도 도발지구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나. 네. 또 이번 우한 폐렴 이때 대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번에는 제대로 쇼도 안 해요. 어찌 병원 얼핏 가서 그냥 마스크 쓰고 잠깐 돌아다니다 하고,
원래 그 사람의 좋아하는 스타일로 보면 별짓을 다 할 텐데. 예. 그러고 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나설 때 안 나설 때 할지 못할지 이게 기본적으로 구분조차 못하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째 계속된다는 거 이게 보면 단순히 이게 대통령과 청와대의 어떤 뭐 무능력이나 무개념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내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인사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그 직책, 직위에 대한 뭐 격도 안 맞고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게 대통령이 정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또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임부 박사님 지금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거 본 거 같은데 이 정세균 네. 당 대표의 국회의장까지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예. 이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말이 안 예. 되는 짓들을 뭐 너무 많이 벌이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둔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것도 잘 못 느낄 정도인데 지금 그리고 또 요즘 여러 가지 범죄 피의자로 기소되고 있는 뭐 백원우 이런 사람 비슷한 이게 전직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도 아니 그냥 일반 비서관으로 줄줄이 가는 거 이것도 정상은 아니죠. 예. 이게 국가 최고 권력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조직 구석에서 이게 원칙 자체가 없는 건데 이거 역시 정상적인 대통령 리더십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현 네. 청와대에서는 아주 당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게 아무튼 현 내각 청와대 인사 행태는 이 대통령이 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가장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이게 조국 그 사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게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박사님 그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이 파워 있고 중요한 부처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아 미국에서요? 뭐 국무부, 국방부, 뭐 에너지부 뭐 여러 가지. 제가 글쎄요. 제가 볼 때 국무부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게 급이 다르죠. 예, 급이 다르죠. 국무부. 예. 그러니까 근데 이 국무부가 하는 일 한국으로 치면 이게 외교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현재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은 미국에서 예전에 뭐 힐러리 클린턴이 맡았을 정도로 이게 최고의 경력, 능력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대통령 버금가는 이 힘을 발휘하는 곳인데 한국 외교부는 지금 어떻냐 말이죠. 통역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 발음 좋고 좀. 그러니까 통역하던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도 능력만 되면 뭐 장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예, 영어는 그런데-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영어는 확실히 저보다 잘해. 예, 그건 뭐 인정합니다 제가. 근데 뭐 그걸 바탕으로 장관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더 어이없는 건 그렇게 존재감도 없고 능력 없이 헤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가서 망신당하는데 그런 장관이 지금 장관 중에 가장 오래 하고 있죠. 완전 철밥통으로. 그러네요. 예. 아무리 개각을 몇 번씩을 해도 꼼짝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일국의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의 장관이 그런 허소하니 아무 역할도 없이 그러면서도 오래 버틴다. 이거 역시 대통령이 인사권 포함한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건데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이게 종합적으로 국정 시스템 전체가 엉망이 되고 대한민국 법칙 자체가 이게 무너진 건데 이 모든 게 대통령의 리더십이 실종됐다. 이게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됐다 이런 건데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통치하는 최고 권력은 지금 문재인이 아니라 따로 있다 이런 말이 계속 설득력을 얻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부터도 사실 현 정부 마음에 안 들지만 초기에 그런 소리 나올 때는 그 설마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냐 대통령인데 생각을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쭉 상황을 종합해서 보니까 그런 심증이 이제 더욱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네. 어떤 실제로 뒤에서 휘둘러대는 이게 집단이든 누구든 뭐가 따로 있는 거지 완전히 그야말로 허울뿐인 대통령이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이 분단 국가에서 그런 상황이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가 되면 이게 쭉 지금 대략적인 설명한 이 사안들을 좀 더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텐데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현 집권 세력이 검찰 수사에 저 발악하는 거, 저거 보면 저들이 지금 단순히 검찰 수사 때문에 자기들 불법 드러나는 게 무서운 거, 그거보다도 이제 실제로 이 대통령은 허울뿐인 허수아비고 진짜 대한민국을 휘둘러대는 세력이 따로 있다는 게 이게 여실히 드러날까봐 그 두려움에 지금 이성을 잃고 저렇게 날뛰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윤석열 검찰은 지금 투발적으로 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단편적인 여러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이 윤석열은 그 검찰총장이니까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쯤이면 그 실체, 과연 문재인이 허수아비인지 아닌지, 아니면 허수아비라면 그 배후에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략적인 파악을 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네. 그 윤석열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실상을. 그래서 더더욱 지금 윤석열 검찰을 지금 저들이 무력화시키려는 거고. 근데 어쨌든 결국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사실상 리더십이 제로인 상태에서 껍데기 뿐이고 뭔가 지금 이상하게 뒤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맞아.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너무 매일매일 심각한 상황을 맞다 보니까 둔해져서 그렇지,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온 거를 보면은 진짜 끔찍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참, 매일 그때만 보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보다 보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건지, 그러게요. 제대로 된 대통령이 역할이 있는지 정말 이게 의문스러운 거죠. 그러네요. 네. 아유, 박재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보는 또 이 박재영 박사가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정치 전문이에요. 박사학위를 한국 정치로 했고, 또 아버지가 그 유명한 국회의원이셨기 때문에 재선하셨죠 아마. 그래서 마포을에서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립니다. 대충 아실 텐데 박재영이니까. 네. 아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요쪽에 네모난 박스 누르면 구독입니다. 여기 있는 거요. 여기 있는 거.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토요일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